1905년 늦가을, 강원도 평강의 아침을 감싼 안개는 깊고 무거웠다.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내리던 흰 연기는 마치 땅의 숨결처럼 느리게 일렁였고, 고요한 들판은 전날 내린 서리로 말라붙어 있었다. 낙엽은 이미 색을 잃고 마른 잎사귀가 되어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로 내려앉았다. 바람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평강군의 작은 마을은 모든 것들이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지붕 위로는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장독대 위엔 서리가 얼어 반투명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온달과 평강이 지내는 저택은 마을억이 한적한 산기슭에 걸쳐 있었고, 붉은 단풍이 끝자락에서 흩날리는 모습이 창밖에 흘렀다. 넓고 말끔한 마당, 낡았지만 단정한 기와, 그리고 방안을 덮은 비단이불은 그들이 아직 안락한 일상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 방에서 평강은 누워 있었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무 생각 없이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묻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말과 사라진 소문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갑작스레 들어선 바람이 종이를 날리고 찬 기운이 한순간 방안을 꿰뚫었다. 헐떡이며 들어온 온달의 숨결에는 땀냄새와 바깥의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의 붉은 머리는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어디론가 집중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평강, 들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마치 귀찮다는 듯 목소리를 뱉었다. 왜 나라가 망했대. 그 말은 바람보다도 더 가볍게, 그러나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온달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어떤 형태도 없었고 그저 던져진 덩어리처럼 가라앉았다. 하지만 평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른했고 그 안엔 어떤 불안도 없었다. 온달은 말을 이어갔다. 을산 이격이라고 외교권을 외놈들한테 넘겼대. 이젠 조선이 끝난 거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평강은 가늘게 웃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차가웠다. 조선? 더러운 나라. 망하든 말든 알게 뭐야. 온달은 말이 막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고 낙엽이 들썩이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긴장한 침묵 속에서 작은 마당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스며들었다. 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머리 아파. 이따위 나라 망하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평강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엔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제거된 것처럼. 온달은 말없이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허공을 바라보며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깨에 내려앉았다. 끈 여전히 흐렸고 겨울은 이미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의 나뭇잎은 바람에 날려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 평강의 눈동자도
그 소용돌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의 세상은 느리게 망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온달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필이면 외놈이야. 그 말은 숨처럼 빠져나왔다. 입안에서 굳은 혀로 굴러나온 짧은 말. 총을 어깨에 걸치고 산속으로 들어섰다. 가을은 깊어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 바스락거리는 갈색 낙엽, 서늘하고 축축한 땅. 신발 밑에서 물기 머금은 흙이 조용히 꺼졌다. 바람은 날이 선 실처럼 나뭇잎 사이를 핥히듯 스쳐 지나갔다. 온달의 심사는 더 복잡해졌다. 산 깊숙이 이끼가 눌어붙은 오두막 하나, 나무 틈에 숨듯 엎드린 집. 그곳은 평강 최고의 포수 신돌석이 몸을 숨긴 자리였다. 돌석이. 말투는 가볍게 흘렀지만 그 안엔 무거운 것이 깃들어 있었다. 오두막 안에서 얼굴을 내민 사내, 거칠게 그을린 피부, 야성적인 눈빛. 돌석은 웃었다. 웃음은 쉬우면서도 어딘가 버석버석했다. 다리 형님, 왔어? 온달은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냥이 나가자고. 돌석의 입가엔 한숨 같지 않은 웃음이 묻어났다. 형님은 돈도 많으면서 사냥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온달이 어깨를 으쓱했다. 왜? 부럽냐? 부럽죠. 안 부럽겠어? 돌석은 다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입술 바깥에서 멈췄다. 뭐, 내 돈 아니지. 다 평강 거야. 온달의 말에 돌석은 눈가를 좁히며 물었다. 누님은 여전하시고요? 온달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변덕스럽고 까칠하지. 예전 그대로요. 잠시 조용했다. 돌석의 말은 바닥을 더듬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누님네는 괜찮소? 온달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돌석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의 숨에서 묘한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나왔다. 외놈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땅도 뺏고 돈도 뺏어갑니다. 모르셨소? 온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는 낮고 뭔가 다친 듯 들렸다. 돈을 뺏어간다고? 관아는 뭐하고 있어? 돌석은 헛웃음을 삼켰다. 나라 뺏긴 게 언젠데 관아는 무슨 관아입니까?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축축한 땅 위에 멈춰 있었다. 그 위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라. 소리 없이. 자네는 괜찮나? 돌석은 짧게 웃었다. 저냐, 뭐 산에 숨어 사는 건 익숙하니 그럭저럭. 하지만 아랫마을은 초토화됐다 하더이다. 온달의 탁이 굳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고 거북한 것이 치밀었다. 그 순간 멀리서 날카로운 총성이 숲을 찢었다. 둘은 동시에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님네 집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온달의 가슴이 찢기는 것처럼 내려앉았다. 평강.
그녀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설마. 입술이 혼잣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또 한 번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더 가깝고 더 깊었다. 빨리 가야 해. 졸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은 싸늘했고 그 안엔 말없는 결심이 가득했다. 둘은 말없이 숲을 달렸다. 나무가 스치는 소리, 떨어지는 잎, 심장에 쿵쾅거리는 소리. 온달의 가슴이 심하게 뛰고 있었다. 가을의 마당엔 핏자국이 말라붙기도 전에 또 다른 바람이 불었다. 잔뜩 물든 단풍들이 허공에서 어지럽게 흩날렸다. 붉은 것, 갈색의 것,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마당 한복판에 평강은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손끝에서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파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가 거쳤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어서 행패야?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서 튕겨나와 나를 세웠다. 그 말끝에 묻은 분노는 마치 오래 묵힌 징후 같았다. 온달은 그녀의 등 뒤로 시선을 두었다. 검은 피를 흠뻑 머금은 낙엽들, 퉁퉁 부은 시체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마당쇠.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지만 목에는 깊었다. 마당쇠는 마치 숨을 참고 믿던 사람처럼 움찔하며 대답했다. 외놈들이 와서 땅을 압수하겠다 하면서 마님도로 나가라 뭐라 하더니 칼을 꺼내 들고 그러니까 온달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엔 오랜 눌러둔 피로가 섞여 있었다. 마당새는 그의 말없는 반응에 안절부절 못하며 더 말을 이었다. 마님이 처음엔 좋게 말했어요. 가라고. 근데 걔네들이 총을 들이대고 칼을 뽑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마님이 그냥 진짜 혼자서 10놈을 10분도 안 돼서 끝내버리셨어요. 그 순간 관청에서 한 사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얼굴엔 땀이 묻어 있었고 마른 입안에서 빙빙 돌다가 맺히지 못했다. 이게 무슨... 그러자 평강이 먼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마당을 내려쳤다. 당신들은 뭐 하는데 영 외놈들 관리도 못해. 내 돈을 달라고 해. 내 땅을 달라고 해. 누가 시대를 허락했냐고. 관리의 얼굴엔 한순간 허공과 응시하듯 초점 없는 침묵이 흐르다 곧 짧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면 마님... 쫌당감이었어. 위협했어. 걔네가 먼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마당엔 다시 긴 침묵이 감돌았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심돌석이었다. 그의 말은 분노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이 서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님이 잘못이라고요? 누구 편이에요? 백성이 칼로 협박당했는데. 갈리오의 입이 경직되었다. 그의 말투는 억지로 누른 화로 뒤덮인 듯했다. 야, 어디 보수 따위가 큰 소리야. 죽고 싶어?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강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졌다. 다 꺼져. 지금 당장. 그 말은 마치 부러진 창 끝처럼 날아가 관리를 찔렀다. 그는 2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피했고 결국 문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와 함께 잠시의 외부 세계도 닫혔다. 온달은 평강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별할 수 없는 떨림. 입술을 다문 채 그녀는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발자국만 옮겨도 이 공기는 산산이 깨질 것 같았다. 평강아. 온달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다. 그 눈빛은 방금 전에 피와 분노로 얼룩진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무너진 자아가 흔들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어쩔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붉은 잎 하나가 피가 고인 돌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숨 속에 아마도 오래전부터 억눌러 왔던 어떤 질문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